경기도의 코로나 대응 상황은 일각에서 K방역 성과를 폄훼하고 나아가 경기도의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많다고 주장합니다. 먼저 중앙방역당국의 훌륭한 역량과 뛰어난 지도력, 경기도를 포함한 광역 및 기초지방정부의 적극적 협력과 노력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방역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한편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380만 명의 인구를 관할하고 있음에도 절대 감염자 수는 2위입니다. 특히 100만 인당 감염자 수를 비교하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격차가 큰 3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김희겸 재난안전관리본부장도 현장 방문을 통해 경기도의 코로나 대응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료진과 공직자들의 도민 안전과 생명의 최우선 가치를 두고 총력을 다하고 도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협조와 방역수칙 준수가 더해져 만든 성과입니다. 없기를 바라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우리 앞에는 감염자가 더 많고 유행 기간이 더 길고 평균 감염 저점이 더 높고 대유행 간 간격이 더 짧은 4차 유행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 예상되고 우리는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더 많은 협력과 강력한 방역수칙 준수를 제3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만 공직자들과 함께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스북 글 산업 현장 노동자들에게 차일피일 할 시간은 없습니다. 지난 한 해 산재 사망자가 정부 공식 집계로만 882명입니다. 죽으려고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기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규제도 감독도 엉성하다 보니 기업들이 안전조치보다 사고 후 보상을 택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근로감독관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노동자 숫자가 2천만 명에 육박하는데 근로감독관은 고작 2,400명에 불과하고 근로감독관 한 명이 담당하는 업체 수가 900여 곳이나 됩니다. 서류 접수하기에도 빠듯합니다. 근로감독관 숫자를 늘리는 게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지방정부가 현장을 감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공유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는데도 고용노동부는 경기도의 요청에 난색을 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ILO 협약 제81호 제4조 1호의 내용을 들어 ILO 협약 위배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경기도의 요구는 중앙정부에서 필수적으로 두어야 하는 근로감독관과 별개로 지자체에도 근로감독관을 두자는 것이지 중앙정부의 근로감독관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ILO 협약의 내용을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하더라도 고용노동부가 통일적이고 최종적인 감독 및 관리 권한을 갖는다면 지방정부에서 근로감독 권한을 공유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기도가 근로감독 권한의 행사 관련해 법률 자문을 한 6명의 변호사들도 ILO 협약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 문제를 건의한 것이 20번이 넘습니다만 고용노동부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약 없이 관련 법 개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차일피일 흘려보내는 시간이 산업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에겐 총각을 다투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노동부가 전향적으로 수용해주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아울러 국회에도 부탁드립니다. 윤준병 의원님께서 지난해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거쳐 노동 현장의 위법 행위에 대한 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국회 환노위에 계류되어 있는 이 법안이 하루속히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송옥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노위원님들께서 힘써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공정임대료 전담조직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해 공정임대료 실현을 위한 전담조직을 가동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도청 1층 정무수석실에서 위기 극복과 상생을 위한 공정임대료 TF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대표회원, 윤종군 정무수석, 이충환 경기도 상인연합회 회장, 이상백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현판식에서 전대미문의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너무 고생이 큰 것 같다며
임대료 조정이 상당히 어려운 과제인데 상호 간의 협력을 통해서 상생의 길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얼마 전 차임 증감 청구권 제도도 생겼지만 현실화되려면 현장의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라며 기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시는 임대인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도의회와 함께 연구해보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장한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은커녕 임대료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경기도에서 공정한 임대료 PF를 가동하게 돼서 정말 어느 때보다 뜻깊다며 경기도의회도 민생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도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담 조직은 정무수석을 단장으로 기획 담당관, 법무 담당관, 공정경제과, 소상공인과가 구성원으로 참여하며 월 2회 정기 수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전담 조직 출범을 위한 준비회의를 시작으로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과 관련한 전문가를 초청해 자문을 받는 등 정책 발굴에 매진하고 있다. 우선 도는 주요 상권의 통상 임대료를 조사해 임대료 조정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공표하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임대인에게 포상을 수여하는 등 자발적 임대료 감면에 동참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2017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의 활성화를 위해 분쟁 조정 우수 사례를 활용해 임차인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분쟁 상담과 분쟁 조정 신청의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으로서 분쟁 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그 조정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려는 소상공인에게는 변호사 수임료와 감정평가 비용 등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또한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분쟁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제도 개선 과제도 발굴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코로나19와 같은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에 변동이 있을 경우 차임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도는 오히려 감액 청구가 1급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 상황이나 그에 버금가는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축소 해석될 여지가 있어 경제 사정의 변동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를 법령에 명시하는 등 법 개정 방향에 대해 전문가, 소상공인, 임대인의 의견을 듣고 중앙정부 등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다음은 이재명표 주차 환경 개선 사업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고질적인 주차난 해결을 위해 올해에도 주차 수요는 줄이고 공급은 늘리는 방식의 2021년도 경기도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 총 5,076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노후 주택가나 상가 및 주거 밀집 지역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오래된 주택을 소규모 주차장으로 조성하거나 부설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는 등 도민들의 생활 불편을 대폭 개선하는 데 목적을 뒀다. 민선 7기 경기도는 지난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 사업 첫 해에는 2,363면을, 지난해에는 1,720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주차장 확보율도 2019년 12월 말 110.2%에서 2020년 9월 말 기준 116.7%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에는 총 3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해 1. 자투리 주차장 조성이 무료 개방 주차장 3. 생활 SOC 공영 주차장 조성 등 3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자투리 주차장 조성은 시군이 오래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자투리 땅, 시군 유지 등으로 부지를 확보하면 이를 주차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경기도가 조성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분야다. 올해 24억 원을 들여 252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분야는 종교시설이나 학교, 공동주택, 대형 상가 등의 부설 주차장을 7시간, 주 35시간 이상 무료 개방하면 주차장 설치 및 시설 개선 비용을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20억 원 지원을 통해 800면의 주차 공간을 무료로 개방할 계획이다. 생활 SOC 공영 주차장 조성은 구도심이나 상가, 주거 밀집 지역의 대규모 공영 주차장 조성비를
한 곳당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2024년 조성을 위해 16개 시군 27개 사업에 256억 원을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적은 예산이지만 주차 수요는 줄이고 주차 면수를 늘리며 기존 조성된 부설 주차장을 관리주차가 주차 공간 미사용 시간대에 무료 개방을 함으로써 주차는 완화 효과가 있는 사업인 만큼 많은 신청을 바란다며 자동차 사용량 증가에 따라 주차 수요량이 날로 증가하는 만큼 주차난 완화를 위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경기도 그린 커튼 사업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올해 도내 관공서, 학교, 도서관, 임대주택단지 등 87곳을 대상으로 그린 커튼 조성 사업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린 커튼은 건축물 또는 구조물 외벽에 덩굴 식물을 덮어 여름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벽면 녹화 공법이다. 좁은 공간을 이용해 에너지 절약, 미세먼지 저감, 도심 열 서면상 완화, 경관, 개선 등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가성비 좋은 도심 녹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형 정책마켓에서 대상을 수상한 수원시 정책을 도 전역에 확대 조성하는 것으로 도와시, 군 간의 정책 소통을 강화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경기도는 오는 4월부터 학교 13곳, 도서관 31곳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의 수호시 분야 84개 공간의 그린 커튼을 우선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도민이 직접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 편의시설 3곳에 대해서도 시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제한된 도심 공간에서 별도의 토지 매입 없이 약 10억 원의 예산으로 축구장 2개 면적에 해당하는 녹색 쉼터를 도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그린 커튼 조성 사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원시의 기존 매뉴얼과 그동안 쌓인 노하우를 토대로 경기도 그린 커튼 만들기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 심미적 효과가 우수하고 유지 관리가 쉬운 그린 커튼 도입 식물 품종을 추가 개발하는 등 도심 녹화 후속 사업도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그린 커튼 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도민의 녹색 갈증을 해소하고 도심 열섬화 현상, 미세먼지 등 각종 도시 문제를 최소화하길 기대한다면서 이처럼 좋은 정책이 있으면 다른 시군에서도 도입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적극 지원해 도와시, 군의 정책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